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고하려 했을 뿐이고 학살이나 폭동이 없었으니 내란은 아니다. 네, 이 주장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헌법과 형법의 언어로 보면 모두 개소리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한 일은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헌법은 계엄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전쟁,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계엄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정치적 혼란을 다잡기 위한 경고도 아니며 대통령의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계몽 도구도 아닙니다. 계엄은 선포되는 순간 영장제도가 흔들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며 군이 민간 질서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계엄을 마지막 수단으로만 허용한 것입니다. 큰일 나기 전에 한번 보여주자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상정한 계엄의 성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경고성 계엄이란 말은 헌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후적 변명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학살이 없었으니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 이 법을 바꿔서 읽은 것입니다. 윤석열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이 없었다. 학살도 폭동도 없었다.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법리 왜곡이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핵심 요건은 살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두 번째, 그 목적을 위해서 폭동, 즉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 형법은 살인이 개입된 경우를 따로 떼어서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더 무거운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이 죽지 않아도 내란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살이 없었다는 말은 내란이 아니라는 증명이 아니라 기껏해야 더 무거운 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일 뿐입니다. 세 번째, 폭동이 없었다는 말도 사실상 틀렸습니다. 윤석열은 폭동이라는 말을 유혈난동, 거리의 난장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폭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위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총을 쏘았는지, 시민이 다쳤는지, 피를 흘렸는지,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이 군과 경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폭동의 법적 개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진행됐다는 말은 폭동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된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짧았고 관리가 됐다라는 변명. 이건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측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다. 질서가 유지됐다. 그러나 보험죄는 길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분짜리 보험죄가 무죄가 되지 않고 미수나 중단도 보험죄가 되는 것처럼 내란 역시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군이 정치 공간으로 들어오고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가 위축되었다면 그 순간 이미 문제는 발생한 것입니다. 짧았다는 말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일 뿐 무죄의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바보라서 쿠데타를 못한다라는 말은 법적 논증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했죠. 나는 바보라서 쿠데타를 못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똑똑한 범인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능력이 아니라 행위와 의도 그리고 그 결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국민을 계몽하려 했다,
경고하려 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헌법이 허용한 계엄의 목적은 국민을 가르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국가 비상사태 때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뿐입니다. 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가 흘렸느냐, 피를 흘렸느냐가 아닙니다. 피가 나기 전에 멈춘 내란이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학살이 없었다고 해서 내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동이 거리에서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헌정질서 침해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는지를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자,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서 보면 경고성 계엄, 학살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은 모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법정의 몫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을 세우려고 한 시도가 과연 헌정질서 수호였는가 아니면 그 반대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